정부가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강원 지역에서도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원주에서만 7곳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성군이 평창 동계올림픽 알파인 경기장 곤돌라를 지역의 대표 관광지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각종 사진 대회와 인프라 확충을 통한 브랜드 개발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강릉시가 강원도 환동해본부를 강원도청 제2청사로 승격해 개청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시는 제2청사 승격이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발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대지진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60대 우리나라 의사들이 의료 봉사에 나섰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상당 부분 완화하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아파트 물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71% 가까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네, 강원도도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는데 문제는 원가 상승입니다. 박건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전국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는 약 12만 8천 가구가 공급됩니다. 정부가 전매 제한 기간 축소와 실거주 의무 해제, 중도금 대출 가능 상한선 폐지 등 재개발, 재건축 조합들로 하여금 분양에 나서게 한 동력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은 재개발, 재건축 전담 조직을 설치해 지원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강원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3일 학성동 제3구역 가로주택 정비사업조합 창립총회 현장.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기존의 가로 형태를 유지하면서 10,000제곱미터 미만의 사업 시행구역에서 진행되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입니다. 올해 1월 7일 조합 설립 동의 요건에 충족함에 따라 1월 9일부터 18일까지 임원 선임을 위한 입후보자 등록 및 추가 등록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8일 창립총회 개최 공고와 통지를 완료하여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원주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 사업은 원동 남산과 다박골, 원동 나래 등 4곳입니다. 공급되는 공동주택은 4,200가구가 넘습니다. 여기에 단계 주공과 세경 1차, 원동 중앙아파트 등 재건축 단지도 3곳에 공급되는 물량은 3,363가구에 달합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7,500가구 넘게 공급될 전망입니다. 강릉도 이미 4개 권역에서 재건축이 추진되면서 1,500여 가구가 공급될 전망입니다. 춘천도 후평 주공 4단지 아파트가 708가구 규모의 재건축 사업 시행이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분양가. 전반적인 공사비 원가 상승과 늘어난 이자 부담은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부담이 되는 게 가격에 대한 부분. 근데 앞으로 더 비쌀 거예요. 왜냐하면 원가가 상승하죠. 인건비 상승했죠. 건설 자재도 상승하고 다 상승하는데 분양가가 떨어지기 어렵고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지금 현재 없어졌잖아요. 이제 거의 이제. 매매 가격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개발, 재건축 시장도 분양가 상승이라는 악재가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릉시가 강원도 환동해본부에 강원도청 제2청사 승격 개청을 강원도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강릉시는 환동해본부가 동해안 정중앙에 있고 강원도 해양수산기 등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어 최적지라고 밝혔습니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환동해본부 승격을 통한 강원도청 제2청사 개청으로 균형 발전과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발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월 초 튀르키예 인근을 강타한 규모 7.0 이상의 대지진 이후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만 명이 숨지고 다친 이들은 셀 수도 없는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튀르키예는 우리나라 자유를 지키기 위해 6.25 전쟁에 참전한 나라이기도 한데 전쟁 1세대라고 불리는 60대 한국 의사들이 의료 봉사에 나섰습니다. 네, 튀르키예 현재 상황은 어떤지 의료 봉사 활동에 나선 그린닥서스 소속 의사와 화상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튀르키예 최남단 지역, 지난 2월 초 대지진 이후 2주 만에 또다시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수많은 건물이 무너지면서 곳곳에 잔해 더미가 쌓여 있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도시에 차려진 임시진료소, 사상자들이 몰려듭니다. 피해가 극심한 안타키아와 메르신 일대 의료봉사 활동에 나선 그린 닥터스 소속 한국 의사들이 꾸린 곳입니다. 이들은 지난 2월 17일부터 의료봉사에 나섰고 그 사이 강진이 또다시 발생한 겁니다. 또 다시 예진이 일어나서 또 건물들이 많이 또 부서졌어요. 환경 상태가 안 좋으니까 피부병 환자들이 많아요. 또 씻을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몸이 또 전염되기도 하고 곧 전염병이 돈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좀 흉흉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지진 공포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이재민들, 잔해 파편 등에 맞아 다친 이들, 국가 비상사태에 제때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한 몸과 마음을 다친 이재민들이 임시 진료소를 찾았습니다. 일주일간 치료한 이들만 500여 명, 수많은 사상자가 쏟아지다 보니 의료 인력은 태부족입니다. 다시 예진이 일어난 안타키아 지역에 가니까 의사들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아픈데 가니까 구름대처럼 몰려올 정도로 의사 요구가 상당히 많고. 튀르키예 지진 의료 봉사단에 참여한 3명은 전쟁 1세대로 불리는 60대 의사들입니다. 6.25 전쟁 당시 참전 국가로 우리나라 자유를 지켜준 형제 나라에 보은하고 싶은 마음에 망설임 없이 봉사에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6.25 때 튀르키예가 와서 우리를 많이 도왔어요. 그 전쟁이 끝난 뒤에도 계속 남아있고 특히 우리 부산 유엔 참전 묘지에는 튀르키예가 가장 활발한 역할을 했다고 또 되어 있을 정도로 형제 국가이니까. 사실상 구조 작업은 종료됐고 생존자 지원과 재건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튀르키예 피해 지역. 사상자 치료를 위한 의료진들 손길이 자신들이 귀국한 이후에도 튀르키예에 많이 닿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튀르키예 대지진이 발생한 지 20여일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생존자 구조 작업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고 하죠. 생존자 지원과 폐허가 된 도시 재건이 시작됐는데 하루아침에 일상이 무너진 피해 지역 주민들, 안타까운 사연도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튀르키예 피해자를 구조하고 또 생존자 구호를 위한 일반 시민, 경제계, 연예계 등 각계각층에서 온정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한 기업에서는 방 한 네일을 기부했고 매일 수천 수억 원 성금이 튀르키예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도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가짜 모금 활동이 포착됐습니다. 국가적 재난 재해 상황을 보고 누군가를 돕고 싶다는 사람들, 또 선의의 마음을 악용한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기부를 한다면 가급적 많이 들어 알만한 곳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고 계좌 입금할 경우에는 예금주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또 이메일로 후원을 요청하는 경우는 의심해야 합니다. 도움의 손길이 튀르키예에 잘 닿을 수 있도록 기부할 때도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강원도 각 시군이 고유 관광 자원 개발에 힘쓰고 있는 가운데 정선군은 가리왕산 케이블카를 정선의 대표 관광지로 육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지자체별 주요 정책 방향과 이슈를 알아보는 정책 브리핑 김수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 정책 방향과 비전을 알아보는 정책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정선군에 왔는데요. 정선군은 올해부터 가리왕산 케이블카 정식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김영환 관광과장 모시고 정선군 주요 관광사업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가리왕산 케이블카가 최근에 또 강원도 강소영 잠재관광지에 선정됐습니다. 이게 어떤 거죠? 우선 가리왕산 케이블카 태생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가리왕산 케이블카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때 알파인 경기장이 열렸던 문화유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화유산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전년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시범 운행을 하고 금년 1월 3일부터 저희들이
케이블카를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객이 한 2만 명이 넘어섰고요. 강소영 잠재 관광지 자체가 국민 관광지로 성장 가능이 있는 걸 육성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한국관광공사 강원지사와 협력해서 MOU도 체결하고 관광 인프라도 개선해서 가리항산 케이블카가 전국에 잘 알려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발할 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와 더불어서 또 정선군에서는 가리항산 케이블카 브랜드화에도 집중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그 가리항산 그 케이블카 BI를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완료 단계가 있고 개발이 완료되면 저희들 그 관광 상품을 별도로 저희들 만들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가리항산 오경인 일출과 문해 벽파령 은하수 상고대를 가지고 저희들 사진 촬영 대회도 별도로 개최를 하고 가리방산 정상에서 저희들 요가하고 명상도 저희들 함께 즐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그 교통 약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케이블카 정상에서 아름다운 오경을 구경할 수 있도록 하고 이벤트 행사도 자주 만들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젊은 남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포즈 성지도 지금 저희들이 만들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가리항산 외에도 또 정선군 주요 관광지 많을 텐데 또 어떤 게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정선군이 그 전국에 그 웰리스 58개 관광지 중에 저희들이 최대 세 곳의 관광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세 곳이 이제 파크로시 리조트 그리고 로미장 가든 하이온 리조트를 저희들 앞으로 협업해서 패키지 상품도 만들어 나가고 저희 또 석탄 문화유산인 3탄 아트마인 또 스카이워크 짚라인 그리고 구절리 레일바이크 또 하암동굴 등 다양한 저희들 관광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2023년도 정선군 관광과의 주요 계획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다양한 관광 개발 사업을 이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광지와 관광지를 잇는 무궤도 열차를 또 저희들이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전국 최초로 카리스트 지형 전시센터도 저희들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저희들 도서관 휴양림과 하암 약수 지역도 새롭게 힐링 명소로 만들어 나가고 자전거 MTB 투어 코스도 새롭게 저희들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전국 최고의 그 웰리스 관광지로 나가기 위해서 저희들 더 열심히 나갈 계획입니다. 네, 올해 말씀하신 사업들 좀 잘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정선군 주요 관광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책 브리핑이었습니다. 강원도 고성군 아야진항 정박 어선에서 23일 오후 11시 17분쯤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선박 소유주에게 연락해 대피 조치를 실시했고 소방은 화재를 완전히 진화했습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와 해양 오염 등 추가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속초해양경찰서는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인구 30만 달성을 위해 관내 산업단지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산업단지협의회는 임직원의 춘천 전입을 장려하고 다양한 인구 늘리기 정책 등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춘천시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관내 금융기관과 대학 등과도 협약을 체결하고 인구 늘리기에 나설 방침입니다. 동해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오가는 이스턴 드리머의 화물 운송량이 지난해 3,300여 TEU로 2021년 대비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스턴 드리머는 지난해 57차례 운항했고 컨테이너 560 TEU, 중고차 5,400여 대, 중장비와 벌크 화물 등을 운송했습니다. 또 지난해 7월부터 1,200여 명이 이스턴 드리머를 이용해 한국과 러시아를 오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